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1일 12시 반입니다. 제가 오늘 이 카메라를 킨 이유는 퇴직 후, 그러니까 은퇴 생활을 위해 가지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름대로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체크리스트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현황 정리 및 체크를 점검하기 위해 가지고 오늘 이 영상을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물론 이제 사직서를 내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버킷리스트, 올해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이제 체력 증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 방법을 마련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그 체크를 해보면, 첫 번째 그 사직서 제출. 제가 원래 사직서를 1월 31일, 1월 말 정도에 낼 계획이었었는데, 그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가지고 그 회사에서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사직서 제출 시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회사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도움 요청을 하니까 기분은 좋죠. 그리고 또 그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긍지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직서는 2월 21일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일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 마지막 근무 일수는 3월 20일까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는 투자 포트폴리오 재정비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얼마 안 되는 뭐 투자금이지만은 최고 안전하게 굴리고 꾸준하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으로 재정립을 했죠. 그 은퇴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일을 안 하니까 근로소득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뭐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근로소득이 없어지거나 많이 줄어들잖아요. 대신 이제 그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아두었던 그 돈을 투자를 잘 해가지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제 금융소득 플러스 뭐 65세 이상 되면 그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금융소득 플러스 연금으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런 만큼 투자가 아주 중요한데,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젊은이들처럼 무조건 고수익만 쫓아가지고 그 투자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투자금이 만약에 잘못 이렇게 되거나 없어지거나 막 그래버리면 그 큰일 나니까, 고수익을 쫓기보다는 안전한 투자처, 안전하지만은 꾸준히 투자금이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투자처로 투자 이제 방식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잘 아시다시피 오마바의 현인이라고 있잖아요. 그 워런 버핏이라는 그분이 내가 자고 있어도 내 투자한 돈이 일을 계속 하게끔 만들어가지고 꾸준히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지 않는다 그러면 은퇴할 생각 꿈에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만큼 그 투자의 투자가 중요하다는 거를 강조했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그 근로소득이 아니라 금융소득으로, 그죠? 내가 투자한 거기서 나올 수 있게끔. 영어로는 패시브 인컴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패시브 인컴 시스템을 만들어 두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게 사실은 최고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많지 않은 돈이지만은 이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모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투자해가지고 패시브 인컴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재정립을 해봤습니다. 그 결론적으로는 이 포션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주식의 65%, 그 다음 채권의 25%, 그 다음 AI 관련 펀드의 한 뭐 10% 정도, 그 다음에 현금을 비상금조로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우선 주식이 65%를 투자하고 있다 그랬었는데, 사실 주식이 위험하죠. 그죠? 이게 변동성도 심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식 종목 선정에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주주 현황, 그러니까 그 회사 그 주식의
대주주들이 누구인지. 두 번째로는 이 주식이 최소한 5년, 10년간 꾸준히 배당금을 늘리고 있고 꾸준히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지 그거를 중요시 보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주주 같은 경우에 정부 관련 투자처,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국으로 치면 국민연금관리공단 아니면 뭐 군인공제회인가 뭐 거기도 있고 그런 이제 국가 관련 그런 투자처에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안전하겠죠. 왜냐 그러면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그 회사도 뭐 돌아갈 거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5년, 10년간 꾸준히 매출하고 배당금이 계속 늘어나는 회사는 그나마 믿을 수 있잖아, 그죠? 대주주가 정부 관련 그런 투자처고, 그 다음 꾸준히 배당금을 늘려온 회사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아니라 그게 뭐 최고 안전한 것 중에 하나죠. 대신 저는 이제 중소형주는 보지 않고 그냥 이제 블루칩만 보고 있고, 주식 같은 경우는 매매 수익 사고 팔고 해가지고 그 수익이 나는 그런 매매 수익보다는 배당 수익 위주로 그렇게 장기 투자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시세는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낮은 스트레스를 유지를 할 수 있겠죠. 왜냐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투자해가지고 잠을 못 자고 걱정하고 그러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 그러잖아요. 그 투자해 놓으면 올라가든 내려가든 발 뻗고 잘 수 있으면 그게 진정한 투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요즘 이제 보통 배당 주식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리츠잖아요. 리츠.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 그 위주로 투자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고금리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게 리츠한테는 별로 안 좋아요. 리츠 회사들한테는 별로 안 좋아요. 하지만은 이 고금리가 평생 유지될 건 아니기 때문에, 고금리 때문에 이 리츠 주식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더라도 그래도 뭐 이렇게 계속 배당금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배당 주식에 65% 투자하고 있고요. 그 다음 25% 정도는 채권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채권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영어로는 본드라고 부르는데요. 국가나 회사가 시장에서 돈을 빌린 후에 차용 증서나 아니면 채무증권을 발행하는 그거를 채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걸 발행하면 국채가 되는 거고, 회사에서 그걸 발행하면 회사채가 되는 거예요. 그 채권을 구매하는 투자자는 궁극적으로는 두 개를 보고 투자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기적인 이자, 그러니까 대출 이자가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정기적인 이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채권이 만기가 되었을 때 그 원금을 되돌려 받는 거. 그거를 이제 보고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채권은 주식에 비해 가지고 이 플럭추에이션도 많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안전한 투자로 간주되어 가지고 우리 은퇴한 사람들에게는 투자 포트폴리오에 꼭 넣어야 되는 그런 투자처입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에 투자를 했고, 그 다음 10% 정도는 AI 관련 펀드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왜 제가 이 투자를 했냐 그러면, 제가 이제 다니고 있는 회사가 미국 회사 다국적 기업인데,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작년에 모든 직원들에게 AI 관련, 인공지능 관련 교육을 다 시켰어요. 전사적으로. 모든 직원, 하나도 빠짐없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직원에게 다 이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TV에서도 계속 AI, 인공지능 그러니까, 옛날에 1990년대 말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닷컴 버블이 터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거의 2000년 초반까지 계속 그랬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 인터넷을 쓰기 전, 그 다음 인터넷을 쓰는 시기. 그래서 이제 완전 패러다임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가 된 거고,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 된 거고, 막 그런 거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세상이 바뀐 거지. 그래서 그때 투자를 잘 한 사람은 거의 대박이 났죠. 근데 지금 AI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변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닷컴 버블처럼 지금 AI 붐이 일어가지고
뭐 난리 나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투자를 그렇게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시대의 그런 흐름에 올라타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쪽으로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펀드 같은 경우는 뭐 펀드에 따라 틀리겠지만 제가 투자한 이 펀드는 배당금이 없어요. 그래서 월 생활비에는 도움이 안 돼요. 하지만 그 차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장기 투자하는 거예요. 그 뭐 이렇게 배당금보다는. 그래서 이제 이건 장기 투자용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고 나머지 5%는 뭐 비상금조로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버킷리스트. 그 평생의 버킷리스트도 중요하지만은 요즘같이 급변하는 시대에는 뭐 살면서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계속 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생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뭐 이렇게 추구하는 것보다는 매년 그 버킷리스트를 따로 만들거나 매년 버킷리스트를 업데이트하면서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2024년 버킷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세 가지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 캠핑카 렌트를 해가지고 유럽을 한번 돌아보는 거 짧게나마. 두 번째로는 2-3개월 정도 스페인에 가가지고 스페인 어학연수 겸 여행 거기에 포르투갈까지 같이 해가지고 여행을 하면서 스페인에서 2-3개월 지내보는 거.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그 이후에 한국 들어가가지고 캠핑카를 구매를 해가지고 그 캠핑카를 몰고 가까운 일본으로 가서 일본 일주를 한번 해보는 거. 그게 이제 올해의 버킷리스트입니다. 왜 그 캠핑카하고 스페인을 하게 됐냐 그러면 제 평생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캠핑카를 구매를 해서 그 캠핑카를 동해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페리로 보내가지고 그 시베리아 횡단, 유라시아 횡단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유럽 일주를 하고 북아프리카를 돌고 다시 유럽으로 들어와가지고 독일에서 그 차를 남미로 보내가지고 남미 일주, 거기에 물론 파타고니아도 들어가겠죠. 남미 일주를 하고 가능하면 그 차를 몰고 뭐 북미 알래스카까지 가보는 거. 이게 이제 평생 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러시아는 전쟁 당사국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겠죠. 그래서 올해 이제 뭐 캠핑카를 가지고 러시아 가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하고 대신 어차피 갈 거기 때문에 유럽에서 캠핑카를 렌트를 해가지고 한번 경험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유럽에서 캠핑카를 렌트할 수 있는 곳이 참 많아요. 많은데 비싸요. 비싸요. 근데 제가 아주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좀 넉넉하고 경제적으로 조금 이렇게 유럽 캠핑카 렌트하기에 조금 이렇게 부담이 되는 그런 분들에게 진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캠핑카 렌트하는 거는 그래서 하게 됐고, 두 번째로는 그 유럽이랑 남미에 만약에 렌트를 한다 그러면 그 렌트카가 거의 수동이에요. 자동이 많이 없습니다. 자동은 있다 그러더라도 비싸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운전면허 딸 때는 수동으로 이렇게 반클러치 이용해가지고 다 땄거든요. 근데 따고 난 다음에 차를 몰 때는 수동을 운전을 해본 게 한 번도 없어요. 수동 운전을 잘 못해요. 근데 유럽 캠핑카 렌트를 하려고 그러면 거의 다 수동이에요. 그래서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생각은 지금 휴가가 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휴가를 이용해가지고 이 주위에 수동 차 운전을 할 수 있는 그 나라에 가가지고 수동차를 렌트를 해서 여기서 한 일주일 정도 연습을 해보는 걸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싱가포르 주변에 보니까 뭐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전부 다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어요. 근데 유럽은 다 왼쪽에 있잖아요. 영국 빼고. 그래서 동남아시아 중에 운전대가 왼쪽에 있는 곳을 알아보니까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 세 군데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 필리핀도 있는데 필리핀은 좀 너무 좀 그래가지고 그리고 배제를 하고, 그래서 지금 그캄보디아는 저희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여행도 할 겸 뭐 경험도 할 겸 수동 기어차도 운전도 해볼 겸, 그래서 3월 6일날 캄보디아로 갈 계획입니다. 캄보디아 가가지고 수동 기어 차 운전을 해보고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독일
캠핑카 렌트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수동 기어 차를 운전하게 되면 이로운 점들이 참 많아요. 그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지금 한국에 렌트카를 제작하는 곳이 참 많거든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클래스 B예요. 클래스 B가 뭐냐 그러면 일반 그 화물차 있잖아요. 뭐 현대 솔라티나 그다음 루너 마스터나 그다음에 포드 트랜지시나 벤츠 스프린터 같은 거 그 화물차 있잖아요. 그 화물차를 개조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루노마스터인데 루노마스터는 공교롭게도 오토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루노마스터는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수동이에요. 수동을 운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수동을 운전하게 되면 뭐 선택의 폭이 다양해지겠죠. 물론 솔라티나 포드 트렌지, 뭐 스프린터 이런 것들은 오토예요. 그 오토기 때문에 쓸 수 있는데 비싸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럽, 남미, 만약 이곳에서 렌트카를 하려고 그러면 거의 다가 수동이에요. 그래서 수동 운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수동을 하게 되면 수동 기어박스가 오토보다 단순하고 그러기 때문에 고장이 잘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지 비용이 작게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비도 오토보다 수동 이 차가 훨씬 좋다 그래요. 그래서 여행을 하려고 그러면 수동 운전을 하는 게 장점이 참 많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캄보디아 여행도 할 겸, 뭐 수동 운전도 경험을 할 겸, 배울 겸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최고 중요한 건데, 그 버킷리스트가 무엇이든 간에 이걸 계속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체력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체력 그 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체력 관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꾸준한 운동을 하고 그 뭐 적당한 그런 어떤 영양소가 있는 그런 음식들을 먹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우선순위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퇴사 후에 은퇴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4가지 정도를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3월 6일 날 그 캄보디아 여행 겸 그다음 수동 기어 차 연습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수동 기어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아주 큰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도전하는 영상을 제가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1일 그동안 은퇴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차근차근 진행해 왔던 것들을 정리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 이상이고요. 조만간 캄보디아 여행 때 그때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